네, 코로나19 사태가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이대로 기세가 누그러지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를 놓고 우려와 희망 섞인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곳곳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해서 이제 7,474명 누적 확진자 수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확진자 증가세가 그 확산 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 이것은 뭐 확실해 보입니다.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 그렇지만은 이 의미 있는 변화가 정말로 낙관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좀 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정도를 지켜보면서 이 의미 있는 변화가 확실한 추세를 유지하는지를 지켜보면 이제 그때 가서는 확실히 어떤 추세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제 한 200명대 나오고 오늘 4시 기준입니다. 4시 기준입니다만 일단 100명대로 이제 떨어질 거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켜보면은 확실히 이 추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유지가 될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낙관하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네, 앞서 이제 지난 주말이 지나면서 이제 증가폭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전망이 조금 맞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신천지 관련자분들에 대한 검사가 좀 마무리됐다 이 부분을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거의 한 80% 정도가 집단 감염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신천지 교인분들에 의한 것이 약 60% 정도 된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석이 있는 것이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대구 경북 지역만 하더라도 일단 시작은 신천지 교인분들로 시작이 됐지만 지역 감염이 시작되고 나서는 그 지역 사회 감염에서 감염이 확산된 이런 정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 소규모이고 빈도는 아직 적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뭐 경기도 같은 데나 서울 같은 데는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을 주의해야 되고 또 소규모 집단 감염에서 시작되는 또 좀 더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좀 아직까지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네,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저질환이 없는 그런 여성이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은 좀 어떻게 짚고 계십니까? 이제 환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사망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치사율이 0.7%에 이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볼 때는 제일 이제 우수한 그런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명백한 기저질환이 없는 고령자의 이제 사망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명백한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사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좀 그렇게 보기보다는 고령이면은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갖고 계세요. 본인들 스스로가 명백한 질환이라고 진단을 안 받았을 뿐이지 실제로 65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고혈압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노화의 과정으로서도 고혈압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 질환과 관련해서 고혈압은 가장 위험한 그런 기저질환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명백한 기저질환이 없다 이런 분들도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이라는 것 자체가 고위험군이고 기저질환이 없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는 분들도 실제적으로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사망에 이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치사율이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낮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특정 집단 관련자분들이 많고 또 20, 30대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거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볼 것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 코로나19를 경고하신 리원양이라고 하는 의사분 또 네. 친구분들이 30대였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에서는 30대나 젊은 분들도 상당히 희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은 환자가 생기고 병원에서 가용 가능한 충분한 병상을 공급하지 못하고 치료가 공급이 안 돼서 많은 젊은 분들도 사망하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대구 경북 지역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환자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망자의 대부분들은 고령자시거나 고령이면서 기저질환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젊은 분들에게서 사망 환자는 거의 우리나라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수, 그러니까 굉장히 환자가 많은데 신천지 교회 분들에서 분석된 걸로 보면은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착시 효과가 있어서 우리는 실제로 모수가 너무 많고 젊은 네. 분들이 있으니까 사망 환자가 좀 적게 평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네네. 제가 방금 중국에서 말씀드린 이런 예를 참조하시면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망 환자가 적게 발생하고 있고 네. 의료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서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그리고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백병원에서 배가 아프다고 입원했던 70대 환자가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돼서 병원 일부가 지금 폐쇄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입원을 할 때는 서울에 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대구에 산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은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도 뭐 한편 이제 환자에게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네. 이제 몇 군데를 갔더니만은 대구에서 왔다고 해서 진료를 받기가 어려웠다. 네. 그래서 이제 백병원에서는 이것을 숨기고 아마 진료를 받고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확진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당국에서도 강력히 이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병원에 이제 경고를 한 상황이죠. 또 이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이 환자 자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병원이라고 하는 이 특수 시설에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병원이라고 하는 게 폐쇄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또 환자의 행위가 일견 이해가 됩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좀 세심한 배려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여기에다가 지금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도 이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다 보니까 병원의 일부 진료센터가 또 폐쇄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병원에서 이런 폐쇄 조치가 자꾸 있다 보면은 또 병원 이용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의료 공백은 없을까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이거는 뭐 저는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 사건은 조금 뭐 엄중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 분당 서울대병원은 음압병실이 갖춰져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금 역할을 하는 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은 실제로 이제 신천지 교인에 의해서 지금 감염이 확인되고 네. 병원이 일부 폐쇄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 교인분들이 상당히 지역 사회 전파와 관련해서 고위험군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지금 이런 걸 숨기고 결국은 병원에 확진 환자가 되면서 상당한 뭐 데미지를 입힌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고 추후에도 다른 병원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주말 네. 사이에 있었던 특징적인 사례들을 좀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아파트 한 채가 통째로 격리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검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격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통째로 격리가 된 겁니다. 통째로 격리가 된 상태에서 뭐 입출입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도시락 배달을 통해서 음식은 네. 배달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젊으신 분들이니까 계속 바깥쪽에서 모니터링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생활치료센터 같은 데서 치료 병상이 뭐 좀 있다. 그래서 여불이 네. 좀 있다. 이러면은 이 환자들이 아마 그쪽으로 이송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하는 거는 네.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통째로 격리되고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거의 1인 1실이니까 완전히 내부에서 격리 조치되고 외부로도 완전히 차단된 그런 형태로 코홀트 격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네. 추가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확실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는데 어떤 대응책들이 좀
고려될 수 있다고 보시죠? 이 아파트와 관련해서. 네. 그런데 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1인 1실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 계신 분들이 통제만 따라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통제를 따라주지 않고 여전히 이제 신천지 교인분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한 66%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체 이제 142명 중에 94명이 이제 신천지 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제 정부가 통제하는 대로, 방역 당국이 통제하는 대로 1인 1실 원래 주거지에 주거해 주시고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모임은 하지 말라, 이런 네. 지침이 분명히 내려졌을 건데, 이런 통제만 더 확실히 따라준다고 하면은 내부에서는 뭐 추가 감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라도 이런 지침을 어긴다고 하면은 내부에도 추가 확산이 일어날 수는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신천지 교인분들이 이 한마음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특히 당국의 권고나 당국의 통제에 잘 따라주셔야 추가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네, 생각됩니다. 통째로 격리된 이 조치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우선은 당국이 먼저 확진 네. 환자를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15일, 그러니까 이제 통째로는 한 3주 정도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확진된 환자는 확진된 환자대로 지금 경정에 있을 거니까 모니터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은 확진이 안 된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80여 명은 확진이 안 됐겠죠. 네네. 그분들은 각각 1인 1실에 살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총 기간이 한 3주 정도를 보면서 외부 모니터링을 받아서 유증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네. 그리고 이제 차후에 방역 당국이 검사를 할지 안 할지는 아마 그때 가서 보고 아마 판단할 것으로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구 신천지 그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지역으로 돌아간 그 분들이 그 14일이 지난 뒤에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잠복기 그 기간을 더 늘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들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네. 봅니다. 제 기본 입장은.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것은 신천지 교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좀 기인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국이 제시한 그런 기준을 잘 준수를 하면 되는데,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추가적인 모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시점에 감염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추가적인 모임을 하면서 감염이 됐다고 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확진이 되었다, 이제 이러니까 14일을 넘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신천지 교인들이 협조 안 한다, 거짓말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 자꾸 나오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건만 가지고 최대 잠복기를 늘려야 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봐지고 좀 특별한 케이스지 네. 않겠나, 저는 오히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징적인 사례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생후 4주의 신생아도 신종 코로나19에 지금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의료계에서 별도의 지침도 마련을 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서울 동대문구에서 네.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온 가족 전체가 감염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아이로 볼 때 아빠, 엄마,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이제 감염이 된 사례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신생아도 이제 감염이 된 건데요. 그런데 이제 장인 장모께서 먼저 감염이 되고 나서 다른 분에게 전염을 시켰는지, 네. 아니면 아빠가 먼저 감염이 되고 나서 전염을 시켰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후 이제 영아가 이제 감염이 됐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아이가 호흡기 증상을 보인다 이러면은 중증으로 취급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의 폐렴 증세는 기본적으로 중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어린 아이가 호흡 부전, 그러니까 호흡을 하기가 곤란하다거나 약간의 폐렴 증세가 있으면은 중증 환자로 분류해가지고 집중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린 아이가 혹시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거나 면역에 있어서의 어떤 충분한 면역이 없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중증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집중 치료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아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아이기는 하지만은 현재의 상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매우 뭐 경증을 앓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린 아이가 감염이 잘 안 되지만 감염이 된다고 네. 하더라도 일단 대부분의 경우는 경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가 상당히 어린아이가 이제 영아가 감염이 됐으니까 굉장히 걱정은 많이 됩니다만은 어린아이가 특별히 호흡 부전을 보인다거나 뭐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서 잘 치료가 될 것 같고 네. 뭐 큰 어려움 없이 아마 회복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예상이 그리고 됩니다. 양성 확진을 받은 임신부가 낳은 아기 같은 경우는 음성 판정을 그렇습니다.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좀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볼까요? 우선 이제 엄마는 이제 아이를 출산을 했으니까 네. 엄마는 훨씬 이제 치료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엄마가 아이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할 경우에 이제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네. 엄마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약간 제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일단 출산했고 아이가 음성이니까 아이는 그대로 이제 누군가가 돌보면 되고 엄마는 오히려 이제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치료가 용이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산을 한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늘 걱정했던 것은 혹시 이 바이러스가 수직 감염, 즉 네. 엄마로부터 아이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출산을 해서 보니까 아이가 감염이 안 되고 또 중국의 사례에서도 보니까 수직 감염은 안 된다고 하는 보고가 꽤 있으니까 네. 확실히 수직 감염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거의 뭐 증명이 된 듯하고요. 네. 또 이제 이 출산을 하신 산모인 경우에는 치료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쉽게 회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전망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눈에 띄는 그런 사례들 쭉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해외를 좀 봤더니요. 지금 그 유럽에서 특히나 이탈리아 말입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뭐 폭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던데 지금 이탈리아 사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우선 이제 이탈리아가 지금 네. 확진 환자가 7,400명 정도 됩니다. 네. 어제 하루만 1,500명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사망자가 360명이니까 치사율만 따지고 보면은 우리보다 약 7배 정도 많이 되고 확진 환자 수도 이미 우리를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이탈리아가. 그런데 네. 이제 이탈리아가 우선 하나는 중국에서 이 입국자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봉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가 이렇게 환자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유입됐나 하는 경로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이나 아니면은 이탈리아 분들로 통해서 일단 감염 확산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탈리아가 굉장히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프라가 상당히 좀 취약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의사도 좀 적고 간호원도 좀 적고 네. 또 병원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예. 또 다른 네. 하나는 환자가 이제 이탈리아 전역에서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초고령 사회입니다. 이탈리아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기본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일단 확산이 되고 나니까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고령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진단 검사가 우리만큼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확산되면은 원점을 찾아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도 굉장히 늦는 거죠. 이 진단 검사가 늦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굉장히 악화된 것 같은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유럽은 국경이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탈리아발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럽 전역이 굉장히 네. 이 바이러스로 뭐 아주 몸살을 앓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지금 됩니다. 실제 유럽 곳곳에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또 해외에서 또 재유입되는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걱정할 수 네. 있죠.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이 1차 발원지라고 하면은 인접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송두리째 받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 우리나라 이런 데서 이제 확산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나름대로 잘 선방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안전 기조로 가고 있다. 의미 있는 네.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외부에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할 그런 이제
이제 상황이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탈리아에서 오는 분들 또는 뭐 이란에서 우리나라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적절한 조치, 뭐 꼭 국경을 봉쇄하지 않더라도 특별 입국 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재유입되는 네네. 외부로부터 재유입되는 것을 이제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에 왔다. 저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외국에서부터 다시 퍼지는 부분들 막을 수 있는 대책 철저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늘부터 이 마스크 사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마스크 오부제 시행이 됐는데 물량이 좀 얼마나 풀렸고 또 마스크 물량 부족 사태를 좀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전히 이제 마스크는 부족하죠. 네. 마스크가 부족한 게 뭐 절대량도 부족하지만 일단은 뭐 가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살 수 있을 때 사야 된다 이런 가수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시스템 상으로도 뭐 제가 계속 좀 제시한 게 있는데 뭐 그런 방식을 통하지 않고 이제 지금 이제 약국이나 이런 방식을 통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왜 그러냐면은. 약국에 언제 마스크가 있는지 또 약국에 마스크가 있다고 하면 내가 언제 어떤 시간에 가야 살 수 있는지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마스크가 없으면은 마스크 찾아 뭐 산말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마스크 양이 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제가 좀 기대하는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 증가세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네. 안도감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마스크 한 2장 정도로 뭐 내가 좀 또는 집에 마스크가 좀 있으니까 굳이 내가 마스크를 사야 되나 이러면서 네. 또 좀 양보하는 마음이 네. 생길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오히려 마스크 자체의 문제보다도 네. 확진 환자 수가 약간 둔화되고 있고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저는 오히려 마스크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더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과 함께 자세한 내용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